안녕하세요. 지금 지난주 이어서 또 한 번 더 만나보게 되는 쏙가면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제 했던 웹서버에 설정하는 부분들, 다운로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에 이어서 실제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현재 분석할 소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파헤쳐 나갈 건지 그거를 잠깐 보시고 바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스마트 와이파이 웹서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런 서버 안에 들어가서 장치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조명,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조명을 외부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껐다 킨다든지 뭐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소스인 거죠. 네, 이제 그거를 본다는 얘기고요. 자,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파일은 지금 굳이 뭐 따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다운받을 수 있게 공지를 해둘 거기 때문에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버 안에 이제 스마트 와이파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어제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설치한 것처럼 프로그램 설치가 되면 요게 될 거고요. 요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폴더들이 데이터, 메인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라든지 스킨 또는 API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드는 겁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것도 있겠지만 소스를 알고 분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만들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제공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유무선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원격 장비들의 명령도 주고 또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내가 꼭 현장에 없더라도 현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황실처럼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전체 플랫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이것도 지난주 시간 때 이제 했던 건데요. 핵심 폴더가 웹팩 스마트라는 압축 파일 다운을 받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또 디테일하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파일을 보시고 어떤 게 돼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폴더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보면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 공개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막 갈 거기 때문에 뭐 제한 버전이라든지 이런 버전이 이제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단지 회원이 2명까지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2명에 한해서는 마음껏 로그인을 해서 어떤 작업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버전이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초기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라이센스 키에 대한 파일 여부에 따라서 뭐 실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신 분들은, 이건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처음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 키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키 파일 요청은 rflista@daum.net 이 관리자분한테 나 어떤 키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키 요청은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된 화면에 보시면 어떤 키로 요청하세요 라고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된 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메일에 맞게끔 다시 리턴을 해서 license.key라는 파일을 다시 보내드려요. 이거를 해당 폴더, 그러니까 데이터 폴더겠죠. 이 지금 보시는 폴더는 데이터 폴더에 복사를 해서 다시 접속을 해 보시면 키가 맞기 때문에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설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화면이 뜨면 이제 맞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개 오픈 사이트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현재까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은 설정, 이 사이트에 대한 각종 설정들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게시판을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게시판을 어떤 식의 분류 체계에 의해서 게시물을 올릴 건지 그 분류에 대한 관리하는 게 있고요. 회원이 생기면 회원 등급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만들고 빼고 할 수 있는 등급 관리가 하나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원 관리, 당연히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에 관련된 회원들이 관리 체계를 가지고 처리하는 회원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다 보니까 반응형 안에 내가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띄우자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못 올리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특히 첫 접속하는 페이지에
주 접속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추가할 거냐, 내용들을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장치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뭐 나의 장치 관리라든지 장치 상태 보기라든지 목록 보기, 통신 오류, 뭐 기타 등등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앞으로 추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현재 제공했던 기능 외에 내가 좀 더 좋은 기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가 필요 없이 뭐 사업하러 바로 가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서 뭐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로그아웃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서버를 XMPP나 이런 걸 다운받아서 하는 거를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해왔는데, 그게 잘 어려우신 분들은 데모 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암교회에서 비전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이 비전센터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예요. 일일이 들어오셔서 체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인데, 반응형 웹이라는 걸 가지고 화면 디자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응형 웹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홈페이지를 이제 개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주얼 툴이죠. 그러니까 VI라는 비주얼 툴인데, 화면상에 내가 보이는 대로 제일 위에는 어떤 걸 배치를 하고, 중간에는 어떤 걸 넣고, 뭐 그 밑에는 또 어떤 걸 집어넣고, 맨 끝에 푸터라고 하죠. 푸터 쪽에는 어떤 걸 내가 배치를 할 거다 라는 거를 화면상에 그대로 보면서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툴을 비주얼 툴이라고 해요. GUI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GUI 툴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같이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한 베이스에서는 이런 GUI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디터로 PHP를 열어서 그 안에 직접 뭐 숫자를 집어넣거나 글자를 치거나 해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코딩하는 방식을 하드 코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스 분석에서는 GUI를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한 에디터 하나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소스를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웹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영역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특히 반응형 같은 경우는 더한 거죠. 그래서 일반 웹이 됐든 반응형 웹이 됐든 뭐 특수형이 됐든 HTML5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중복되는 부분을 묶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화면에 계속 표시가 되는데 HTML 형태로 계속 집어넣다 보면 파일 크기만 커지지 중복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불러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한 5단계 정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 분리된 것 중에 중복되는 거는 그냥 같이 당겨 쓰는 거죠. 그럼 변경되는 부분은 주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고, 주로 제일 상단 부위나 하단 부위, 이 부분은 거의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분리를 잘 못하게 되면 좀 어려운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반응형 웹 스킨의 기본 구조를 보고 계시는데, HTML이 이제 기본이죠. 반응형 웹이 됐든 PHP가 됐든, PHP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도 PHP의 어떤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화면상에 브라우저 쪽에 HTML로 뿌려줘야지만 화면에 우리가 디자인한 내용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HP에서는 제일 먼저 헤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에서는 underbar.header.php라는 프로그램 안에 HTML 선언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각종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 HTML로 따지면 꺽쇠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몰려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들은 대부분 한번 구성하고 나면 변경이 거의 없어요. 뭐 특정 기능이 생겼을 경우에 비교문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의 이제 특히 반응형인 경우에 이런데 상단 부위에 대부분 메뉴들이 다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상단 부위를 어디까지 쪼갤 거냐, 어디까지는 변경이 많으니까 분리를 시킬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단 영역의 로고 플러스 메뉴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underbar top.php라는데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단까지는 다 끝났죠. 메뉴까지는. 그 밑엔 결국 필요한 것들은 영역들이죠.
메인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고 서브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영역이라고 해서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첫 접속과 동시에 이 파일을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헤더, 언더바 헤더, 탑, 그 다음에 메인 센터가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지는 페이지, 메인 센터 외에 만들고 싶은 페이지는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겠죠. 즉 서브 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은 결국 하단이겠죠.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는 결국 뭐 라이센스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 사이트의 명칭, 연락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더랑 엔딩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에 탑이라는 게 하나 끼어 들어가 있고요. 첫 접속일 경우에는 메인 언더바 센터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index.php가 엔진 암호화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런 기능들 다 해줍니다. 자, 물음표를 찍고 모드라는 변수에 파일명 1 이게 들어오게 되고, end 구분자 주신 다음에 서브 모드 이퀄 파일명 2가 들어가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파일명 1, 특히 이제 파일명 1 언더바 파일명 2 형태의 php가 생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는 언더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부분이고요. 서브 모드는 언더바, 이 구분자 언더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index.php 물음표 모드 이퀄 뭐 테스트 and 서브 모드 이퀄 테스트 2라고 했다면, 결국 php 파일명은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2.php가 됩니다. 이 파일이 반드시 해당하는 위치, 그 스킨이라는 폴더 밑에 있으면 로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페이지 없다는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페이지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추가하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봤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소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언더바 헤더부터 시작해서 탑, 메인 센터, 언더바 엔드까지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첫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좀 이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는 이제 마무리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잠깐 닫아주시고, 자, 여러분 보시는 것 중에 스마트웨어의 메인 밑에 스킨에 오시게 되면, 자, 인덱스는 아까 보셨죠. 여기서 이제 가서 모드하고 서브 모드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근데 첫 접속은 모드도 없고 서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가 서브가 없는 경우에는 스킨 밑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메인 언더바 센터라는 걸 찾습니다. 요겁니다. 메인 언더바 센터 .php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오게 됩니다. 첫 시작 자체가. 물론 이 언더바 헤더 이게 구분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까 돼 있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걸 따로따로 빼는 게 아니고요. 이 언더바 센터 안에서 배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더바 센터를 당연히 열어봐야겠죠. 이제 열어보시면, 자, 언더바 센터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뭐 제작자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자, 위에 이제 소스를 잠깐 보면 14번 라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strlen이라고 이게 이 스트링 랭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PHP에서는. 자, $skey라는 변수에 글자 수를 읽어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 이 키 안에 글자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키는 뭐냐면 이 홈페이지 또는 이 소스에서는 구분자로 쓰이는 문자예요. 정의를 다 해놨어요. 이건 어디 있냐면 config 언더바 config라고 우리 아까 있었잖아요. 그 config에 보면 그 정의들이 돼 있을 겁니다. 뭐 따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암호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분자는 여러분 보시는 거에서 이렇게 생긴 문자가 구분자예요. 한 글자인 거죠. 한자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에 대한 글자 수를 읽으라고 했으니 1인 거죠. 결국 이 변수 자체가 1인데 1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에러 메시지 띄우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this program is cannot be run to alone, 혼자서 실행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키값을 0이라고 읽었다는 얘기는 이걸 못 읽어온 건데, 못 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 로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실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면 include once라는 명령을 가지고 2개 파일을 끌어 당겨 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더바 QR 코드, 그 다음에 뭐 패스라고 된 부분을 우리 컨피그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마 정의가 안 돼 있네요. 앞쪽에 아마 인덱스에 정의가 돼 있을 텐데, 패스라는 부분은 현재 이 스킨이 있는 폴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킨 폴더. 그럼 현재 내 폴더인 거죠. 내 폴더 안에 있는 언더바 펑크.php라는 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펑크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뭔가 정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QR코드도 요거는 이제 패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죠. 인덱스가 실행이 된 경로가 어딥니까? 여기 메인이죠. 메인 밑에 있는 QR코드를 읽어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QR코드를 아직 로딩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데 서버에는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뭐냐면 메인 폴더 밑에서 언더바 QR코드.php를 읽어와서 실행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킨이라는 폴더 밑에 들어가서 언더바 펑크.php라는 폴더도 읽어와서 프로그램을 읽어와서 실행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벌써 이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읽어온 상태예요. 그 뒤에 메인 언더바 센터, 그러니까 첫 접속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 디렉터리는 어디에 있고 카이드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이런 형태 정리를 해놓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언더바 탑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아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 벌써 하나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언더바 탑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제일 먼저 가져온다는 게 언더바 헤더였잖아요. 아까 화면에서는 그 헤더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헤더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스킨 밑으로 다시 와서, 지금 현재 헤더 없는 상태에서 탑만 가져왔으니 탑을 열어봐야겠죠. 궁금하면 무조건 에디터로 열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탑을 열어보면,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죠. 탑을 열어봤더니 헤더를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헤더 가져오고 탑을 가져올 필요가 없이 탑만 열면 일단 헤더를 가져온 이후에 탑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탑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탑에 해당하는 부위는 메뉴 또는 로고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HTML이 시작이 돼서 이 헤더에는 헤더에 관련된 게 정의가 돼 있을 거고, 자, 이거 보시면 탑에서는 바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HTML의 바디라는 영역은 이제 메인 몸통 코딩을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에는 헤더에 대한 부분들은 화면에 표시되는 건 없어요. 표시를 하기 위한 준비 파일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레디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장보러 가기 전에 장바구니 준비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디 밑에서 실제 코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 로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메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또 해당 항목들을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헤더가 여기서 왔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페이지에서 언더바 탑을 여기서 불렀다는 얘기는 헤더를 위치를 시키고 탑을 여기서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탑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반응형 웹에 여기까지 끊어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자, echo라는 PHP 명령은 현재 위에 디스플레이라는 변수, DLSP라는 변수 안에 있는 거를 몽땅 여기서 실행해서 화면에 보여라는 명령을 여기서 줬기 때문에 이 위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속 만드는 거죠. 바디, 태그, HTML에 관련된 태그들을 다 읽어서 변수에 다 축적을 시킨 다음에 계산할 거 다 해서 맨 마지막에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 언더바 센터에서 여기까지는 탑, 그러니까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난 거죠. 자, 화면 잠깐 보면 이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중에서 탑까지 실행한 부위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탑까지가 이 상단이 여기까지가 다 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QR 전자명부 뭐 어쩌고 저쩌고 시간 막 흘러가고 있고 오른쪽 메뉴 부분까지 반응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핸드폰 사이즈로 좀 줄여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메인 언더바 센터의 요 부위까지가 지금 탑이었고요. 결국 이 밑에 보이는 이 밑에 부분, 이 메인 언더바 센터의 또 다른 영역이고, 이 줄이 하나 끄어져서 이 밑에 부분이 결국 밑에 있는 푸터라는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언더바 엔드라는 거죠. 이렇게 잠깐 화면상으로 보신 다음에 이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탑까지는 아까 그 부위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접속 기록 코드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고, 뭐 QR코드 표시를 해라, 어떤 걸 비교 변수를 해서 뭐 어떤 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서 뒤처리를 해서 QR을 생성을 시키고 화면상에 보여주게 하는 그 부위겠죠. 이 부분 말 그대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왜 주 페이지에 대한 부분 표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툴에서
주페이지에 뭔가가 들어갔다면 그 들어간 걸 읽어와서 여기서 있는 게 표현이 되면 읽어와서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냥 콜아웃이라고 표시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끌고 왔죠. 자, 그러면 메인 언더바 센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구조로 가져간다라는 하드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만약 없다면 이렇게 좀 더 쉽게 보이죠. 이제 자, 필요한 모듈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변수 지정을 한 다음에 헤더라는 파일이 없었는데 이 탑에서 이미 헤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헤더하고 탑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알맹이 우리 지웠죠. 아까 그 지운 부분을 살려놓은 다음에 엔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메인 언더바 센터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는 헤더를 읽어서 엔드 사이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전자명부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자명부 시스템들. 그 다음에 밑에 그거에 따르는 바코드가 아니죠. QR코드에 관련된 걸 디스플레이 했고 엔드 문자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페이지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눌러서 설정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메뉴의 기능들을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드랑 서브 모드를 이용해서 페이지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설정 관리에 살짝 올려보면 모드는 어드민이라고 찍혀 있고요. 서브 모드는 셋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면 여기 상단에 보면 모드는 어드민이고 서브 모드는 셋업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명은 당연히 모드가 어드민이었으니까 어드민 언더바 설정이 셋업이었으니까 셋업.php 이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여지는 이 화면 디스플레이들은 결국 어드민 언더바 셋업.php라는 요 내용을 해석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는 언더바 탑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지금.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알맹이들이 보일 거고 그 알맹이 제일 끝에는 엔드가 항상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앞으로 하드 코딩을 하게 되면 내가 가운데 있는 내가 변화를 주고자 싶은 부위에 해당하는 컨텐츠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결국 include once라는 함수 블록의 명령을 가지고 그냥 불러서 붙여버리면 상단하고 하단은 항상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소스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계속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소스 분석에서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기본 소스 분석을 어떤 식으로 갈 거며 공유는 어떻게 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 로그인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 이제 거기에서는 지금처럼 풀는 게 아니라 실제 소스를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변경도 좀 줘보고 어떤 부위를 바꿨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런 걸 해가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미리 소스를 다운받는 부위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소스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보고 이 내용들을 좀 보고 따라와 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지금 분석을 어떤 식으로 갈 거고 앞으로 어떤 코딩 체계에서 갈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로그인에 대한 부분과 회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들을 조금 해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